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 전강 후약으로 비록 시장이 끝났지만 그래도 시장이 많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자, 오늘은 시황 얘기는 그만하고요. 향후에 좀 그래도 지수보다 더 갈만한 그런 유망 업종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OLED 관련 유망주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OLED 관련 유망주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OLED하고 LCD가 뭔지 좀 개념부터 좀 명확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개념부터 간단히 짚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흔히 디스플레이 하면요. 이렇게 과거에 CRT TV, 그 다음에 PDP TV, 그 다음에 LCD, 이렇게 이제 OLED TV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요. 자, 이거는 이미 이제 다 끝났다고 보고요. 자, 이제 LCD하고 OLED TV는 이렇게 공존해 있죠. 현재 공존해 있지만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LCD는 또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없어지지 않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LCD하고 OLED가 근본적으로 뭐가 틀린가, 그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LCD, OLED 말은 많이 하지만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데요. 자, 제일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발광형이냐 수광형이냐, 그 차이입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요, 발광형은 스스로 빛을 낸다. 그래서 자체 발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광형은요, 외부에 빛이 있어야만 동작이 한다. 그래서 수광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발광형의 대표적인 것이 OLED다. 수광형의 대표적인 것이 LCD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물론 발광형에도 CRT도 있고 PDP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용을 안 하니까요. OLED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요. 자, 그러면 수광형은 광원이 있어야만 동작을 하니까요. 이 광원을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LCD TV로도 분류하고 LED TV로도 분류를 하는데요. 이거 CCFL이라는 냉음 극판 형광램표를 사용하면요, LCD TV라고 하고요. LED라는 빛을 사용하면요, LED TV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LED하고 이 OLED는 틀린 거니까요. 완전히 틀린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요, 이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이 부품, 그래서 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이 부품이 이 수광형에는 필요하고요. 이 발광형에는 이 백라이트 유닛, 이 부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얇고 가볍게 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게 핵심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장단점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LCD는요, 수광형이라고 그랬죠. OLED는 우리가 자체 발광한다. 발광형이라고 했고요. 자, LCD도 밝지만 OLED는 매우 밝다. LCD도 과거에 뭐 PDP나 이런 것보다는 잘 보이지만 매우 잘 보인다. 전력 소모는 LCD는 많다. OLED는 적다. 두께는 아까 얇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뭐 LCD도 얇지만 OLED는 더 얇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백라이트 유닛 이런 부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응답 속도, 잔상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잔상이 있습니다. LCD는. 근데 OLED는 잔상이 없다. 대신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OLED는 비싸다. 자, 요까지는 OLED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LCD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혹 LCD의 장점을 또 얘기를 하면요, 그 LCD의 은은한 빛을 또 좋아하는 그런 소비자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LCD가 아직 시장에 퇴출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LED가 아니고 OLED죠. 빠르게 대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러면요, 이 OLED도요, 종류가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PM OLED,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아몰레드라고 하는데요. OLED 하면요, 이제부터는 그냥 아몰레드로 인식을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PMOLED는 수동형 매트릭스 OLED고 AMOLED는 능동형 매트릭스 OLED이지만 지금은 아몰레드 방식을 다 선호하고 있고요. 아몰레드 방식이 훨씬 우수한 화질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OLED는 이제 앞으로는 그냥 아몰레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래서 우리가 OLED, LCD, 그다음 아몰레드 이런 걸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어떻게 둘이 틀린 것인가 장단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 OLED 스마트폰 관련 유망주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OLED가 꼭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노트북에도 들어가고요. TV에도 들어가죠. 하지만 성장성이 가장 높은 건 스마트폰이니까요. 그 관련 유망주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 뭐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업체, 뭐 애플에 납품하는 업체 이런 쪽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수혜로 떠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업체 위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 대덕전자, 파트론, 와이솔, 뭐 파워로직스, 한솔테크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공급이 예상되는 OLED 장비 업체도 있습니다. SFA, 원익 IPS, AP 시스템, 뭐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이고요. 자, OLED 소재 업체도 있는데요. 뭐 소재 업체가 뭐냐면요, 기초가 된다 뭐 그런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한솔 케미칼, 덕산, 네오록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들은 간단히 주가 한번 살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덕전자가 먼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성장주를 분석할 때는요, 제가 가치주를 분석할 때는 PBR이 몇이다, 퍼가 몇이다, 뭐 이런 걸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예, 시가총액도 말씀 많이 드리고. 하지만 가치주 할 때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성장주를 할 때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성장성이에요. PBR이나 퍼는 다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봐드리고요. 성장성만 간단히 봐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증권사 추정치 이런 걸 봐서 현 주가 수준 대비 비싸냐 싸냐 뭐 이 정도만 봐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덕전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자, 차트 한번 살펴보면 1년치예요. 한 8,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12,000원대 1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자, 거의 50% 이상 상승을 한 거니까 많이 올랐죠. 자, 이 정도 상승하려고 그러면 성장률도 같이 50%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진짜 그 정도 하는지 한번 재무로 간단히 봐드리면요. 자, 이게 이제 대덕전자는 이게 합병된 회사예요. 과거에 대덕 GDS하고. 그래서 요때는 아마 실적이 높게 나왔을 거고요. 자, 이 정도가 이제 평상시에 이쪽에 순이익 규모인 것 같은데요. 자, 300억, 200억 하던 회사가 한 700억 정도 이제 나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115% 정도 나오니까요. 아직도 상승의 여지는 그래도 남아있다.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급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올라갔다가 최근에 떨어지면서 다시 조정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 이틀간 올라왔지만 하루 이틀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승이에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이평선에 지금 이격이 좀 떨어졌잖아요. 이평선 이격이 조금 만나는 이제 주가가 좀 내려오면서 이평선하고 만날 때 이런 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 자, 그래서요, 대덕전자는요,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고요. 지금 들어갈 타임은 조금 아니고 기다렸다가 이평선이 좁혀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 성장주는요. 기술적 매매가 가능하신 분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장중에 잘 못 보고 꾸준히 보유하실 분들은 조금 트레이딩 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파트론 한번 봐드릴까요? 자, 파트론 엄청나게 올랐네요. 8,000원에서 17,000원이니까요. 두 배가 넘게 올랐어요. 자, 이런 종목을 선뜻 사기는 사실 겁나죠. 자, 그러면 이게 두 배 정도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느냐? 자, 이것은 OLED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요. 카메라 모듈 때문에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이런 거, PBR, 펄을 우리가 보기 전에 도대체 성장성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올랐는가? 그것도 알 수 없으니까 한번 증권사 추정치 한번 봐드리면요. 자, 파트론. 자, 파트론이 내년도 추정치가 한 700억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런데요. 물론 뭐 기저효과로 해서 그 전에 실적이 저조했으니까 700억 정도 나오는데요. 자, 지금 주가가요 17,000원이잖아요. 과거에 1000억 700억 할 때 주가가요 14,000원대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1000억 700억씩 순이익을 냈는데 그때 주가가 14,000원인데 지금 17,000원까지 이렇게 주가를 높게 평가해 준 것은요. 지금 카메라 그 성장성을 더 높게 쳐준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한 3,000원 정도 높게 쳐줬잖아요. 그래서 자, 파트론은요 접근하기 조금 무리한 가격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실력으로 보면 14,000원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인데 지금 17,000원까지 단숨에 올라간 것은 조금 성장성을 과대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이 종목 그래도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21선 매매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21선에 접근하면 샀다가 이격이 벌어졌을 때 팔고 21선 접근하면 샀다가 이격이 벌어졌을 때 팔고 다시 21선 접근하면 샀다가 팔고 자, 이렇게 기술적 매매가 가능하신 분만 매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리면요. 와이솔인데요. 와이솔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네요. 13,000원에서 지금 19,000원, 한 6,000원 정도 올랐는데요. 자,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요. 그래도 한번 성장성을 한번 봐드리면요. 자, 2019년 추정치가 400억대예요. 그럼 400억대면 한 과거에 14,000원, 15,000원 정도 평가된 건데요. 마찬가지로 한 4,000원 정도는 먼저 좀 더 평가를 해준 건데요. 성장성을 또 본 겁니다. 좀 더. 자, 그렇지만 파트론과 마찬가지로 성장성 프리미엄을 한 4,000원 정도 줬다. 그렇게 보시면요. 자, 와이솔도 그냥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이것도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지금 따라가기는 무리가 있죠. 이것도 자,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좀 따라가기가 어렵고요. 조금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도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사는 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지점이 매수의 타이밍이기 때문에요. 자, 이 주식도 여기 따라가는 것보다 설사 가더라도 따라가지 마시고 다시 좀 내려올 때 그때 사는 게 정석이다. 이평선이 조금 이격이 좁혀질 때 그리고 프리미엄이 한 4,000원, 5,000원 반영됐기 때문에요. 싼 가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파워로직스 한번 봐드리면요. 자, 이것도 파트론하고 차이가 없죠? 5,000원 하던 게 13,000원이니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론보다도 더 오른 종목이네요. 이 파워로직스는. 자, 얼마나 성장성이 크길래 이 정도로 반영을 해줬는가. 자, 200억 하던 회사를 500억까지 봐주고 있는데요. 2배 정도죠. 자, 순이익이, 그래서 주가가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자, 얼핏 설명은 돼요. 주가 순이익이 2배 정도 예상이 되니까 더 오른다. 설명은 되는데, 혹시라도 이 올해 성장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참 대처하기가 어렵죠. 이런 종목은. 자, 그래서 이 종목도요,
이제 성장성이 다 반영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밖에 대응을 못 하겠다. 이평선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도 이평선 접근했을 때 사서 쭉 매수하다가 조정받고 다시 60일선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 이것도 60일선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만 들어가서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프리미엄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2분기 실적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좀 더 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전고점, 지금 전고점에 매물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돌파하면 더 갈 수도 있는데요. 가격적 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S. 자, 이런 종목은 그래도 조금 아직 상승을 많이 안 했으니까요. 해볼만 하네요. 16,000원대 최저가에서 지금 23,000원 오르긴 올랐지만 연초보다 많이 올랐던 게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그래도 서서히 접근할 만한데요. 다만 지금 241선에 머리를 부딪히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조금 물론 빠질 것 같진 않아요. 크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평선에서. 자, 이런 데서 트레이딩 매매 자신 있게 하실 분들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 전저점을 이탈하면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분들만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지지 못하고 여기서 빠지면 또 많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손절매, 내가 우량주는 손절매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손절매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에서 손절매를 할 자신 있는 분들만 트레이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AP 시스템도 원익 IPX하고 좀 비슷한 차트인데요. 자, 원익 IPS는 AP 시스템은 바닥을 거의 여기서 확인한 것 같아요. 확인하고 이제 재차 상승을 하는 건데 차트만 여기 241선에 부딪혔으니까요. 향후에 OLED가 시장의 테마가 되면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재무추이 한번 봐드리면요. 2019년도에 이건 추정치기 때문에 잘 안 나와 있는데 뭐 큰 변동은 없는데 그래도 좀 상승할 걸로 나와 있네요. 220, 100, 원래 190억 정도 하다가 한 200억 정도 한다. 뭐 이 정도인데요. 뭐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은데 성장성이, 근데 올해는 OLED가 이제 그래도 많이 상승한다고 하면 AP 시스템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있어 보인다. 조금 가격 부담은 앞에 나왔던 종목들보다는 부담이 좀 덜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돌파하는 거 확인해 보고 투자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저점은 여기가 다 졌으니까 이평선 보고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덕산 네오록스. 자, AP 시스템하고 똑같네요. 뭐 이거 뭐 설명할 거 없죠? 둘이 차트가 거의 같으니까요. 여기도 여기서 저점을 거의 잡은 것 같고요. 자, 상승 241선에 머리 맞닿아 있고요. 자, 지금 바로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저점은 이 정도에서 거의 확인한 것 같으니까요. 큰 가격적 부담은 없다. 앞에 설명했던 종목들보다는 투자하기가 그래도 훨씬 안심하고 투자할 만하다. 자, 재무 간단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무 2019년 자 16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180억에서 소폭 그렇게 상승할 걸로 판단을 하니까요. 주가가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여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익은 좀 개선되는 걸로 보니까요. 이 종목은 그 다음에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격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OLED 관련주들 좀 몇 종목 살펴봤는데요. 아주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요. 아직 오르기 한참 별로 안 오른 그런 종목들도 좀 눈에 띄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 된다. 기술적 매매. 그래서 그거에 자신 있는 분들, 그리고 손절에 자신 있는 분들만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